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개혁의 대상으로 꼽혔던 검찰의 위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 그때 검찰 조직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김성훈 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먼저 당선인의 사법 공약부터 한번 쭉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이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그 검찰총장이 독립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사건에 있어가지고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공수처에 독점되고 있는 수사 부분도 검찰과 경찰과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부분들인데요. 기본적으로 상당수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방점이 찍힌 거는 결국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측면. 그래서 독립성을 보장하면은 공정성 또한 어느 정도 담보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공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부터 살펴보자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을 갖다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건데, 다만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꼭 해야겠다면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총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근데 이걸 이제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거냐, 아니면 장관을 통해서 그나마 통제를 좀 할 수도 있도록 놔둬야 되는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검찰한테 주는 거냐, 이 논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검찰총장에 관한 수사지휘권, 이 조항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조항입니다. 1949년부터 있었던 조항이고요. 하지만 처음 행사가 된 거는 2005년에 들어서야 첫 번째로 행사가 됐습니다. 당시 이제 천정배 전 장관이 행사를 했었고, 그때도 이제 순조롭게 행사가 됐던 게 아니라 검찰총장이 거기에 반발해서 사퇴했었죠. 그 이후에 이제 추미애 전 장관과 또 지금 박범계 장관 시절에 행사가 여러 차례 됐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조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서는 일반적인 검사를 지휘할 수 없고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두 가지 크게 대립되는 시선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검찰의 공정성과 수사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떤 부분에서 견제가 되고 통제가 되어야 하는가. 지금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검찰의 여러 가지 수사나 이런 부분의 문제는 사법부에서 통제를 할 문제이지 정치적으로 통제를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더라도 공정하고 중립적이지 않은 또 하나의 권력으로서 작용할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정치적,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지금 현 정부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 차례 수사지휘권이 행사가 됐고, 그 수사지휘권의 또 대상자가 바로 당시 이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당선인이었죠.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학계 그리고 법조계에서도 수사지휘권이라는 형태로 검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은 오히려 그것이 또한 또 하나의 정치적인 논쟁으로 검찰을 끌어들이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사실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공식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총장을 통해서만 개별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걸 지우고 나면은 각자 알아서 슬금슬금 암묵적으로 검찰한테 뭘 부탁한다든가, 아니면 대통령과 검찰총장만 잠깐 무소불위의 권력을 더 강하게 갖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수사지휘권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정권 누가 하든 혹은 수사지휘권이 있거나 없거나 그로 인해서 검찰의 독립성이 보장되거나 아니지는 않습니다. 수사지휘권이 있었지만은 여전히 검찰이 굉장히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정권과 유착을 했었던 시절도 당연히 있었고요. 그 반대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수사지휘권 폐지 여부보다도 더 중요한 게, 수사지휘권이 폐지가 되고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해 주면은 자연스럽게 공정성이 담보가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지휘권이라는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다면은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정치적 개입은 아니고 독립은 보장하지만 또 공정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논의로 사실은 나아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죠.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 때문에 뭐 선거 전이긴 합니다만 일각에서는 검찰 자체가 지역별로 시민들의 통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논의까지 있었는데, 이제 그 논의는 일단 뒤로 물러났고, 당장은 검찰의 독립성 때문에 이런 조치들 어떻게 할 거냐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얘기한 게 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죠. 눈빛만 봐도 알만한 사이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검사들이 하는 수사가 수사 지휘권을 포기했다고 그래서 폐지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시스템에 의한 수사, 공정한 수사라고 무조건 주장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오랜 동안 의미를 갖고 있었던 이 수사지휘권 폐지의 문제는 조금 더 고민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대안들을 연구하고 정착시킨 뒤에 폐지해도 늦지 않다. 해석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상당히 궁금하고 결국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검찰이 너무 권력을 많이 갖는데 또 통제 장치가 없으면은 검찰공화국을 하는 거 아니냐 이 우려인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그런 우려가 네. 있고요. 결국은 이제 기존의 검찰의 통제 장치를 해체해 주면 검찰은 더 중립적으로 정치에서 독립해서 할 것이다라는 당연한 믿음보다는 모든 권력은 기본적으로 그 권력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불신이 필요하죠. 네. 불신 속에서 어떠한 통제 장치 견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까지 마련이 되어야 하고요. 법률가로서는 수사지휘권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정파적인 유불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잠깐 임기 문제가 나왔지만은 네. 가령 이제 시나리오를 보자면은 김호수 총장이 임기 내에 사퇴를 안 한 상태에서 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다음에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상태. 예. 그렇게 돼서 그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 이거를 본다면 사실은 뭐 이게 꼭 어느 쪽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부분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경계해야 하는 것들은 수사지휘권의 유지와 폐지 그 자체보다는 그동안 수사지휘권이 있다고 해서 검찰이 공정하게 검찰 권력을 잘 행사했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 있었냐면요. 70년 동안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수사지휘권의 존부보다도 그렇다면 어떻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통제와 견제 장치를 각각에 할 것인가. 특히나 이제 법률가로서 관심 있는 부분은 기소나 영장 청구는 오히려 사법부에서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실제 권력은 덮는 거에서 나옵니다. 예. 수사를 안 안 하는 하고 거. 덮어버리는 거.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여러 수사기관들이 경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된 권력 행사에 대해 가지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한 그런 시스템에 대한 고민 또한 이 수사지휘권 폐지보다도 나아가서 또 고민을 신속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권력은 덮는 거, 빼주는 거, 뭐 이런 데서 있을 수도 있다 말씀이군요. 자,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뭐 여소야대라면 이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겠나? 민주당이 저렇게 버티고 있으면 사실 강조만 하고 공약만 했지 저게 가능할까? 이 얘기도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는 검찰청법 제8조에 관한 그 조항을 또 개정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수사를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아까 그 부분도 이제 바꾼다고 했는데 그 공약 또한 마찬가지로 공수처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직접 수사 관련돼서는 일부 대통령령을 바꿈으로써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하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는 찬성 반대보다는 궁극적으로 검찰 권력이 어떻게 하면은 정치적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제대로 되게 할 수 있고 그거를 각각의 단계와 여러 층위에서 소위 말해서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는 사실은 여당과 야당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모두가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까지도 나아가는 게 좀 더 건설적인 논의가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뭐 당선인의 핵심 실세라고 하는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김호수 법무부 장관은 이제 좀 알아서 거취를 좀 결정하셔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 나가라고 저렇게 압박을 해도 되는 건지 저렇게 되면 당선인한테 부담이 갈 텐데라고 아까 정치평론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꾸 저런 얘기를 꺼내니까 아 당선인하고 얘기를 하면서 나온 얘기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법무부 장관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당선인도 의사표명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선인이 이 개혁 방안에 대해서 공약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했던 거는 검찰을 정치권이 내버려 두면은 예. 검찰은 독립해서 공정하게 잘 할 것인데 예. 자꾸 정치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뭐 나가라 옷 벗어라 지휘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법적으로 만들어진 장치가 바로 임기제라는 것이죠. 예. 바로 이제 그 임기제 검찰총장을 임기를 보장해주고 그런 상태에서도 그 독립성을 인정해줄 수 있을 것인가. 즉 내가 임명하지 않고 내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검찰총장일 때 그 검찰총장에 대한 정치적인 통제를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검찰 권력을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만큼의 신뢰와 그만큼의 의지가 있는지를 사실은 이 문제를 통해서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예. 뭐 법무부 장관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실제로 예전 같으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장관하고 얘기를 하면서 검찰을 통제하기도 하는 거였는데
이제 장관이 수사지휘권은 없고 민정수석실은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검찰이 통제받는 게 진짜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당선인은 이제 후보 시절에 예를 들면은 자기가 신임하던 검찰 내부의 인사들에 대해서 중용하겠다라는 뜻도 넌지시 비쳤단 말이죠. 뭐 대표적인 게 뭐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입니다만은 어떻게 자기 사람들로 이렇게 법무부 검찰국부터 시작해서 검찰총장, 뭐 중앙지검장 쫙 새로운 인물들이 포진되겠습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스스로 이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중용을 하겠다는 취지의 이제 발언을 한 사실도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제 이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측면의 서로 간의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 개혁,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한 사람들조차도 이제 최근에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게 예. 자, 그렇다면 결국은 권력의 제한 그리고 독립이라는 것들, 중립성이라는 것들은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주체가 얼마나 스스로 소위 말해서 절제하는가, 예. 내려놓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권력을 줬을 때 그거를 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의 의지대로 관철시키고자 할 때 결국은 거기서부터 권력 자체도 망가지고요. 시스템도 망가집니다. 그거를 비판하고 그거란 비판 속에서 스스로의 정치적인 입지를 찾았던 것이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라면은 예. 그렇다면은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권력을 가졌을 때 인사권이라든지 혹은 사실 수사지휘권이라는 것을 꼭 공식적으로 안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힘을 통해서 어떻게 나와 무관하고 내 말을 따르지는 않지만은 공정한 검찰을 만들어서 자신의 출발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통제 장치의 문제 이전에 일단 스스로 절제하는 권력으로서의 문제. 알겠습니다. 참 고민할 문제군요. 예,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